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소환 통보겠죠.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막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고 직무정지가 시작된 직후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10시에 특수본에 나와서 수사를 받아라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한 말씀 해주실까요? 1차 소환 통보를 불응했다. 검찰 수사 혹은 경찰 수사에서 계속 이제 소환 통보들이 나오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곧바로 소환 통보를 불응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는요, 빌드업입니다. 지금까지 쌓아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정식 수사 절차, 정식 신병 확보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예. 소환을 만약에 불응을 한다면, 그리고 적절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나올, 직무도 정지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소환을 1차, 2차 했는데도 계속 불응을 한다. 그럼 특수본에서는 당연히 영장 청구를 할 거고요. 그 영장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하면 아마 집행을 해서 신병 확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저 특수본이라는 게 지금 검찰이잖아요. 네.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인데 검찰에서 먼저 일단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 먼저 소환 통보를 했고 10시까지 나와라. 하지만 불응했고 2차 소환 통보도 검찰에서 조만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사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여러 진술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 비화폰, 통신 보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더라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휴대폰에 준비 과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도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경찰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입장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공적인 자신의 직무 라인은 다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입장을 낸다고 하면 개인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소환 통보를 했고 불응했다라는 점을 언론에
알렸고요. 2차 소환 통보는 조만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핵심 증거가 확보되는 게 중요한데 이동학 의원님. 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다라고 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화폰 확보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지금 시급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자 피의자입니다. 저분이 특수전사령부를 이끌고 근데 그 당일에만 전체적으로는 군인들이 1,000명이 넘게 투입됐다는 거고 국회에만 3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당일날 대통령과 2차례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한 번만 통화했다고 했어요. 근데 국회 질의 과정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 2번째 통화를 했다. 그래서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서 대통령이 다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사실상 헌정 질서를 짓밟아라라고 사실상 지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다가 본인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집행을 안 했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명확한 이 증거나 증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엔 비화폰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휴대전화나 문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종이에 써져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예. 것들을 이제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점에서의 지금 앞으로 수사기관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지금 오늘 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태도를 진실을 좀 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 네. 이 비화폰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네. 이 전화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한 지시들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아까 저기 속보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반박을 못해가지고 짧게만 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에 나가는 것이 뭐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나가려면은 탄핵이 빨리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하자고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비화폰 같은 경우는 내란죄 정황의 핵심 증거들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가 곧 지시를 받았느냐 혹은 계엄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이 모든 정황의 키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확보를 했어야 되죠. 근데 확보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형사소송법상요.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들에 부딪히는 면이 있다 생각을 하면 공공기관장이 허락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실제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일단 직무정지를 해놓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라라는 어떠한 보면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압수수색이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이런 내란죄 정황의 핵심 증거들 먼저 확보를 해야지 향후 이루어질 이런 법적 이런 판단 속에서 이제 내란죄를 정확히 증명할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했습니다. 바로 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소환이 되면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가능성은 앞으로도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소환 조사가 계속 거부하게 될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소환 거부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고요. 지금 사실 수사기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사하고 있는 건 검찰입니다. 신변을 확보했는 건 검찰밖에 없고요. 검찰이 발부한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란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검찰, 경찰, 그리고 상설특검, 일반특검, 거기다 지금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난립되면서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이나 상설특검 다 발의한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정리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수사기관들 간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해야만 이 수사 시점을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구속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진위 여부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말까지 한 정도라면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법원에 가서 진실을 밝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는 늘, 그리고 검사 시절에도 늘 법치주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법과 원칙이란 말을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법치를 약간 형이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 공정, 상식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지금 그걸 무너뜨리고 있고 국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마 더욱더 붕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저지른 이 잘못을 정확하게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놀라신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사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수사기관들은요, 검찰이든 뭐 이 국수본이든 나중에는 결국 특검으로 다시 종합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저라면 지금 당장 가서 그냥 체포해 버리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무슨 경호법과 관련돼서 경호를 한다. 제가 볼 때 그거요 다 업무 방해입니다. 예, 정확하게 국가의 어떤 기강이나 이런 것들 대통령이 뭔가 길 가다가 위험할 때 그럴 땐 경호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실정법을 위반했고 국헌 문란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거를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를 한다? 저는 이거 완전히 다 업무방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수사기관들은 당장 체포해서 이미 나와 있는 증거나 증언들이 거의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영장이 뭐 발부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 방해되거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대한민국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윤석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체포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20초만 드릴게요. 네, 저는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은 건 적법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까지 대한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이 안 좋겠지만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 더 정당성이 부여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수진 앵커. 지금 네.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가 된 인물들을 정리를 했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검찰 특수본에서 오늘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군 관계자들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려왔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이어서 이렇게 4명째 신병 확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앵커도 고생했고요.